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딱히 알려주고 싶진 않지만 알려줘야 될 것만 같은 과학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누구냐? 진격의 거인이 아니고 진격의 뉴턴,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아, 선생, 그 사람 물리학의 거장 아닌가요? 혹은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혹은 F는 MA 아닌가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올 겁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뉴턴 보고 미분적분을 개발한 사람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자, 저는 근데 뉴턴의 삶을 쭉 훑어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진격의 거인에 누가 떠오르냐? 에렌 예거가 떠오릅니다. 에렌 예거의 가장 인상적인 단어, 인상적인 말, 구축해버리겠어, 구축해주겠어. 그냥 막 분노에 차서 소리를 내뱉는데 왠지 뉴턴하고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뉴턴의 삶은 어찌 보면 분노의 삶이었습니다. 자, 왜 분노의 삶이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어렸을 때 뉴턴이에요. 뉴턴이 태어났는데 이거 웬걸,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라는가 싶었지만 지금 누구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는 또 다른 분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랑받지 못한 조금 쓸쓸한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게 뉴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됐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근로생이죠. 근로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근로생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근로생들이 무슨 일들을 했느냐? 돈 많은 학생들의 요렇게 요강을 치워주고 방 청소해주고 대학교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삶 플러스 대학생 때에도 그렇게 순탄치 않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 근데 웬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분명히 뉴턴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수학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물리학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에 영국에 잘 나가는 학자 로버트 훅이 있습니다. 로봇 아닙니다. 로버트 훅입니다. 로버트 훅 하면은 뭘로 유명한가요? 그쵸?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했던 학자입니다. 플러스 우리 물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바로 뭐냐? 용수철과 관련된 법칙이죠. 바로 훅의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로 유명했는데 무튼간에 그 당시의 거장이 로버트 훅이었다. 근데 요 훅과 의견 충돌을 첫 번째로 갖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의견 충돌을 갖게 되냐? 바로 빛에 관련된 요 논쟁 때문에 첫 번째 충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빛은 입자입니까? 아니면은 파동입니까? 지금 요거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똘똘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걸 갖고 많이 싸웠어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뉴턴은 빛을 보고 입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장들이 있죠. 로버트 훅을 포함해서 네덜란드의 하위헌스라는 학자들은 빛은 하이헌스죠. 하이헌스라는 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거장들 입장에서 뉴턴 풋내기 주제에 조금 잘났다고 다른 소리나 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뉴턴 입장에서는 어때? 삔또 상하는 거야. 삔또 상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도 비밀스러웠던, 그리고 화가 많았던 뉴턴은 그래요. 본인 연구실에 칩거하게 됩니다. 본인 연구실에 칩거하면서 주로 이제 다뤘던 분야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연금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물리입니다. 뭐 굳이 연구에 투자한 시간을 따지자면 요 연금술과 성경에 투자한 시간이 물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요 연금술과 성경에 심취해 있어요. 보이십니까? 내 지식은 나만의 것이야 하면서 요렇게 연금술에 심취해 있죠. 실제로 나중에 뉴턴의 머리카락을 분석해 본 결과 다량의 수은과 그 다음에 다량의 카드뮴 등 여러 중금속들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뉴턴은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도시전설과도 같은 건데 뉴턴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는 게 너무 많고 뛰어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올려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던 와중에 뉴턴에게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혜성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헨리입니다. 헨리 혜성의 그 헨리가 맞습니다. 그 당시 요 헨리라는 사람은 그 로버트 훅과 이제 여러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가 답이 안 나오냐? 힘이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요 반비례하는 것은 알겠어. 근데 요게 도대체 요 행성의 타원 궤도 공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게 요 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훅은 자기는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 헨리 선생 앞에서 그걸 증명한 걸 보여주지 못했어.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뉴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니마 나 좀 도와주셈 했더니 뉴턴이 오케이 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장하진 않았고 물어봤는데 뉴턴이 그거 나 예전에 했었는데 하면서 막 서류를 뒤적였답니다. 근데 없어서 그냥 야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보내줄게 편지로 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기똥차서 그걸 갈무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이렇게 헨리라는 귀인을 만나서 탄생하게 된 역작이 되겠습니다. 자, 무튼 간에 이걸 계기로 뉴턴은 이제 학회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요게 로열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당시 좀 친다는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단체죠. 여기에 이제 당당하게 복귀합니다. 난임 복귀 하면서 웃으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뉴턴은 어땠을까요? 그때 뉴턴의 심정은 어땠을까? 복수심? 모든 걸 불태우겠다는 그 복수심? 그날 뉴턴은 떠올렸다. 구축해주겠어. 나를 그 억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버리겠어. 해서 이제 로버트 훅이 죽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로버트 훅의 요 초상화를 태웠다고 합니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내가 짱이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뉴턴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요거 태우기 직전 뉴턴은 어떤 자리를 받게 됐느냐? 한국으로 치자면은 한국은행이죠. 바로 조폐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 당시 문제점이 뭐냐면은 화폐 위조범들, 즉 은화 위조범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뉴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음스멜 맡고 있는데 조폐국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구축해줘야지 또. 은화 위조범들 다 구축해버려야지. 잡아서 막 이제 다 사형 때려 넣고 막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때의 뉴턴의 일화는 전설과도 같아요. 본인이 직접 화폐 위조범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아주 진짜 막 하나하나 알아내고 막 난리쳐면서 잡아댔고 하여간 전설적입니다. 그리고 또 뉴턴이 했던 그 대표적인 위협 중 하나가 여러분들 그 동전에 이러한 홈들이 있죠? 이 홈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쵸?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 생긴 홈입니다. 그 당시 은화들은
자, 여기를 갉아내면은 요렇게 파인 은화가 되는데 요 갉아낸 걸 또 모아서 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의 창조 경제야. 화폐 위조범들은 이렇게 갉아내서 돈을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하니까 뉴턴이 그걸 못 참죠. 그래서 이렇게 홈을 내서 위조 못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의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무튼간에 뉴턴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죠. 복수심. 버리겠어. 구축해주겠어. 자기 앞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겠다는 그 복수심이 어찌 보면 뉴턴의 인생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에? 자, 그래서 뭐 진격의 거인 에렌 예거가 떠오른다. 자, 말년에는 어땠느냐? 주식에 손댔죠? 해운회사에 투자했다가 지금 보이십니까? 떡락하고 있어요. 파란불이 보입니다. 지금 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이구 고독하구만. 마치 어이구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내부자들 이경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삶을 뭐 달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튼간에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뉴턴이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나는 진리의 바닷가 앞에서 조약돌이나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노는 아이였다. 뉴턴치고는 조금 겸손했던 말이었죠. 그만큼 천재인 뉴턴한테도 요 진리, 즉 물리라는 게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앞에서 그냥 약간의 사실들 그리고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아이였다. 이게 바로 뉴턴 선생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자, 무튼간에 요겁니다. 복수는 나의 힘이라고 해서 뉴턴을 움직이는 그 동력어는 복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동력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5월달, 지금 이 5월달 날씨도 따뜻하고 한창 해이해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3월달 혹은 1월달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공부하게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동력어는 무엇인가요? 다시 생각하고 우리 다시 나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수업 때 봬요. 그럼 안녕.